안녕하세요. 강원도대학교 교사 교육을 맡은 메디오페테크 정지현입니다. 네, 학습 관리 시스템 활용 방법에 대해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메모장에 보시는 화면은 이제 강원도대학교 LMS 사이트이고요. 해당 URL을 접속해 주시고 교수님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테스트용 계정을 저희가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 계정 사용하실 교수님들 경우에는 이게 아이디고 밑에가 패스워드인데요. 네, 보시고 따로 로그인 하셔서 접속하셔도 되고 교수님들의 경우 학사에서 사용하고 계신 동일한 아이디 패스워드를 사용하셔서 로그인 하시면 되기 때문에 별도 가입 절차가 없이 사용은 가능합니다. 테스트용 계정은 이제 다 모든 교수님들이 공동으로 쓰시는 계정이다 보니 교수님들이 꼭 등록하신 게시물이 아니더라도 다른 교수님이 올리시거나 하실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로그인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시험 중이기 때문에 테스트 계정으로 로그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후 제일 먼저 보이는 화면은 이제 메인 홈페이지인데요. 먼저 이제 커뮤니티 화면에서는 학교 전체적인 이제 공지 사항이라든지 학습자들이 올리는 이제 질의응답란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교수님들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고 많이 볼 메뉴는 이제 사이버 캠퍼스라는 메뉴입니다. 사이버 캠퍼스 내 강의실 홈으로 들어가실 텐데요. 네, 내 강의실 홈에는 모든 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눈에 요약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강의 과목 정보는 현재 이제 운영하고 있는 학기에 대한 교수님들의 강의가 보여지고요. 학습 활동에서 이제 게시물 같은 이제 과제라든지 팀 활동이라든지 시험 같은 학습 활동들을 올린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받은 쪽지에는 학생들에게 받은 쪽지물을 확인할 수가 있고 새로운 게시물의 공지사항 그리고 내 글 목록 그리고 관심 강좌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관심 강좌 같은 경우에는 공개 강의에서 관심 강좌를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설정하실 경우에 이제 보여지게 되는 화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위젯 관리를 클릭하게 되면은 교수님들께서 필요하신 항목에 한해서 선택하셔서 설정하실 수가 있고 별로 보고 싶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숨김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강의 과목 정보와 일정을 빼고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숨김 처리가 되고 보여지게 되고 저는 지금 다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강의 과목 정보에는 현재 운영하는 과목이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바로 이동을 클릭하게 되면은 바로 해당 강의실로 이동도 가능하고 학습 활동에 있는 이제 과제물 같은 걸 올리셨을 때도 여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바로 화면으로 넘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의 과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과목은 현재 운영 중인 과목에 한해서 이제 과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정규 학기에는 이제 테스트 계정으로 넣어둔 과목이 없어서 이제 시험 학기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 테스트 계정으로 운영 중인 과목이 보이게 됩니다.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실제로 이제 운영하실 때 운영할 과목들이 보이게 될 거고요. 이렇게 운영 중인 과목을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도 똑같이 강의실 바로 가기 옆에 이동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해당 강의실로 바로 입장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마이 페이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전에 봤던 화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 중 과목 옆에 강의 이력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강의 이력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교수님들께서 이전에 강의하셨던 과목들에 대한 이력을 이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문제은행 게시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은행은 교수님이 출제한 시험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메뉴인데요. 시험 문제 은행을 등록해서 강의실로 가져가실 수도 있고, 강의실에서 문제를 등록해서 문제은행으로 다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시험 문제 은행을 등록해 볼 텐데요. 먼저 왼쪽에 분류관리라는 명이 있습니다. 분류관리는 이렇게 시험명을 지정하셔가지고, 이 시험에 대한 문제를 관리를 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임의로 2020 테스트라고 추가를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시험명이 분류가 되고 이렇게 시험 문제 은행을 등록할 때 이제 카테고리에 제가 방금 입력한 2020 테스트의 분류가 보여지게 됩니다. 저장 후 시험 출제를 클릭하면은 바로 시험을 출제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은 아까 보여진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장 후 시험 출제를 클릭해서 이제 보면은 문제를 추가할 수 있는 화면으로 바로 넘어가는데요. 문제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크게 주관식, 객관식, 단답식, OX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주관식 문항을 출제하고 정답 해설도 같이 이제 기입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다음 문제와 저장이라는 버튼이 보여지는데,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문제를 출제를 하시고, 다음 문제를 할 시에는 지금 출제하신 문제를 저장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간다는 기능이고, 저장 버튼을 하면 지금 출제한 문제만 저장이 됩니다. 두 문제 정도 저희가 출제를 해볼 텐데요. OX로 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장을 클릭하게 되면 저장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주관식 문제 그리고 OX 문제 이렇게 두 문제가 저장되게 됩니다. 아, 여기서 이제 후보 문항 추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 이제 1번 문항이 지금 한 문제가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데 후보 문항 추가할 경우에는 1-2, 뭐 1-3 이런 식으로 문항을 더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해당 기능은 이제 시험 등록하실 때 랜덤으로 문항 출제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강의 시 시험 등록할 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개인 자료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자료실은 교수님만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개인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해당 메뉴는 이제 강의실 단에 들어가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수업 시간에 자주 사용하는 자료를 업로드해 두시면은 유용하게 좀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개인 자료실 용량은 이제 교수님들별로 500메가만 주어지는데 이게 실제 학교 서버에 업로드 되기 때문에 많은 용량을 제공해 드리지는 못하는데 이제 학습 자료 또는 참고 자료 등 업로드하여 쓰시면은 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개인 자료실 같은 경우는 등록 버튼 클릭하셔가지고 파일 선택해서 저장하시면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강의실로 입장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강원도립대학교 배너를 클릭하게 되시면은 메인 홈페이지로 다시 넘어가게 되고, 이제 저는 강의실 입장을, 로그인 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강의실 선택 셀렉트 박스에서 강의실로 바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강의실 선택을 클릭하게 되면은 교수님들이 현재 운영하는 학기에 대한 과목 리스트가 쭉 보여지게 되실 거고, 이 과목을 클릭하게 되면은 바로 강의실로 입장도 가능합니다. 강의실로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실로 입장해서 보이는 제일 첫 화면은 학습 목차 화면인데요. 여기 학습 목차 화면에서는 이제 교수님이 설정하신 주차를 한눈에 볼 수가 있고, 현재 날짜에 이렇게 해당하는 날짜에 나오라는 주차 표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공지사항, 학습하기, 질의응답, 과제 등등의 이제 교수님들이 등록하신 게시물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런 옆에 아이콘들을 클릭하면은 해당 항목으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학습 목차를 다시 클릭하게 되면은 다시 이제 저희가 봤던 첫 화면으로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강의실이 이렇게 개설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면 좋은 기능에 대해서 자료 이월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 왼쪽에 과목 정보를 클릭하게 되면은 네 번째에 있는 기능이에요. 이 자료 이월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이월 기능은 이전에 운영하셨던 강의실에서 사용한 자료 정보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시는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필요한 자료들에 한해서 가지고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편리한 기능이라고 저희가 소개를 드립니다. 여기 이제 9학기 그리고 현재 학기가 보이는데, 자료 이월은 현재 학기에 자료가 없어야지만 끌고 올 수가 있습니다. 9학기에는 자료가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9학기를 이제 검색을 하면은 교수님들이 이제 이전에 운영하셨던 과목 리스트들이 나와요. 저희는 지금 시연학기로 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온라인 형태의 이러닝 과목이 검색이 되고, 그거를 선택을 하고, 이제 끌고 오고 싶은 과목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선택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제 끌고 와지는데요. 자료 이월이 가능한 항목에 한해서는 이렇게 체크박스에 활성화 버튼이 보여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자료실을 이제 가져와 볼 건데, 체크박스에 클릭을 하고 정보 이월을 하면은 네, 이렇게 현재 학기에 자료실 자료가 있다는 게 보이고, 이거는 이제 자료가 이월이 됐다는 뜻인데요. 보시면은 여기 강의 자료실에 자료가 이렇게 땡겨와서 저 있는 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2월을 진행한 날짜로 게시글 날짜가 생성되기 때문에 이전에 등록한 날짜로 생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 이월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자료 전체를 이월해 와서 이제 필요 없는 자료를 따로 삭제해 주시면 되고요. 자료 이월해 주신 다음에 필요한 자료만 남기고 수업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왼쪽 메뉴부터 차례대로 설명드릴 텐데요. 학습 정보 게시판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정보는 게시판에 대한 모음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우선 공지사항부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여기서 글쓰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을 이제 글쓰기로 넘어오게 되면은 제목을 입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옆에 이제 이렇게 선택 주차라는 항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지금 저희가 3주차, 4주차 같이 개설을 해놨는데 교수님들께서 이제 등록하신 주차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교수님들께서 특정 주차에만 공지 사항을 등록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만약에 2주차에 이렇게 등록하고 싶다 하시면 2주차에만 공지 사항이 이제 표기가 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노출 기간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노출 기간 설정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날짜 값을 입력하는 란이 나오게 됩니다. 일부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일정 기간에만 공지 사항을 업로드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정 기간에 업로드하고 이 기간이 이후에는 학생들에게 보여지지 않을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은 기능입니다. 저는 그럼 우선 2주차를 클릭을 해서 한번 테스트로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학습 목차 화면에 2주차에 2020이라는 공지 사항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지 사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상세 보기 버튼이 있는데요. 이렇게 상세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클릭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학습자별로 조회 현황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세 보기 지금은 조회 기록이 없는데 만약에 어떤 학생이 이제 조회를 했는지까지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인데요. 학생들이 이제 뭐 수업 중간에 수업 이제 운영 기간 동안에 뭐 필요한 질문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업로드 하실 때 교수님들이 확인하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 공간이시고요. 강의 자료실 같은 경우에도 교수님들께서 이제 필요한 자료를 업로드 하시거나 학생들과 공유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면은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강의 자료실도 또한 이제 주차를 선택해서 업로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주차에 이제 업로드 하시고 싶으시다면은 이 부분을 선택하셔가지고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대1 상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과 교수자님들 간의 비밀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학생 개별로 이제 글을 업로드 했을 때 다른 학생들에게는 보여지지 않고 교수자와 그 학생들만 이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질의응답 강의 자료실 1대1 상담 전부 다 이제 일괄 다운로드 버튼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경우에는 일괄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해당 자료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교환관리 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관리는 학습 주차 생성 그리고 파일 업로드를 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학습 주차를 등록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습 주차 등록을 수동으로 입력을 해주실 수도 있고 학습 주차 가져오기 버튼을 통해서 학습 주차를 끌어올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학교 관리자분들이 학사 운영을 하실 때 이제 주차 값을 넣어주시면은 교수님들이 이 부분 확인하시고 학습 주차를 그냥 가져오기를 클릭해서 다 이제 한꺼번에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인데 다만 좀 유의하실 부분은 혹시라도 수동으로 생성을 하셨다가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이제 수강생들의 이전의 학습 기록이 다 삭제가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이제 가져와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학습 주차 생성하시기 전이나 뭐 그럴 때 이제 먼저 가져오고 이제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은 편리한 기능입니다. 학습 차시 추가를 해볼 텐데요. 이제 차시를 생성하고 나서 이제 학습 차시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탭으로 나눠져 있고 이제 온라인 탭에서는 이제 학습 차시명과 학습 시간을 꼭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요. 학습 차시는 이제 교수님들이 학습 차시명을 입력을 하고
학습 시간은 이제 학습자들의 출석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가령 이제 30분짜리 동영상이 있다면은 이제 만약에 30분을 넣어 주시고 학습자가 30분을 수강하여야 출석 시간으로 인정이 되는데 보통 학생들이 이제 뭐 첫 부분이나 마지막 부분을 스킵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1, 2분 정도 좀 작게 설정을 해주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동영상 업로드를 할 수가 있고 동영상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동영상 업로드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CMS 닥줌 사이트로 바로 연결이 되고 교수님들께서 별도로 이 계정에 로그인 하실 필요 없이 바로 로그인으로 이제 자동 계정이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따로 이제 콘텐츠 파일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고 해당 부분은 CMS 교육 통해서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영상 옆에 선택을 클릭하게 되면은 만약에 제가 이 동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싶으시면 클릭 후에 주소 복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주소를 복사를 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LMS 사이트가 이제 URL을 복사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필요하신 경우에는 교환 파일도 업로드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 그 사이버 캠퍼스 화면단에서 설명드린 개인 자료실에서 이 자료를 바로 끌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하고 난 이후에 미리 보기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실제로 학생들에게 이제 강의가 어떻게 보여지는지까지도 교수님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환 관리에 이제 파일을 업로드하고 나면은 학생들이 수강을 할 거고 이제 그 수강에 대한 출석 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능은 학습 활동 관리 탭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출석 관리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출석 관리로 넘어오게 되면은 학생별로 어떻게 수강을 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수강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당 주차를 클릭하면 주차별로 어느 학생이 수강을 했고 지각을 했는지 결석을 했는지에 대한 이런 아이콘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필요하다면은 뭐 수정하셔가지고 교수님들께서 이제 뭐 수강 기록, 수강 시간 같은 것도 여기서 다 수정해 하셔서 저장도 따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하실 수도 있고 학생별로 들어가셔서 여기 상세 보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더 세세하게 학생이 이제 기간 내에 수강을 하였는지, 뭐 기간 후에 수강을 하였는지 등의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더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출석 기록 로그로 들어가게 되면은 더 세세하게 이제 IP 주소, 뭐 시작 시간, 종료 시간, 학습 시간, 접속 구분으로 다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잠시만 제가 다른 예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웹으로 이제 수강을 했는지, 그리고 모바일로 수강을 했는지까지도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도 똑같이 학습 시간을 수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로 들면은 이 1주차의 권장 시간이 1분인데 해당 학생 경우는 59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들의 재량이시겠지만 제가 만약에 이 학생은 그냥 출석으로 인정을 해주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60초로 하시고
저장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학생의 출결 상태가 바뀌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학습 독려 버튼이 있는데, 학습 독려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뭐 출석, 미출석에 따라서 학생들한테 이제 좀 더 수강을 많이 하라고 이제 독려할 수 있는 그런 쪽지 기능도 저희가 넣어놨는데요. 어, 보시고 이제 교수님들께서 미출석하는 학생들이 있다거나 하시면은 독려하는 차원에서 우선은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다 독려 내용은 이렇게 이제 적어놨지만 수정하셔서 따로 쪽지 보내시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이 주차에 대한 이제 수강 기록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엑셀 다운로드도 같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실 기능 중에 하나인 과제 관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과제 관리는 크게 일반 과제 그리고 팀 과제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팀 과제 같은 경우에는 먼저 팀을 등록을 해주신 다음에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팀을 먼저 생성하기 위해서는 상단 버튼에 이제 과제 등록 옆에 팀 관리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팀 관리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팀 관리 화면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팀을 먼저 분류를 해주신 다음에 생성을 하면 이제 팀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팀 자동 생성을 통해서 팀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팀은 구성은 최소 2명 이상이 되어야지만 팀이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의해 주시면 되고 현재 지금 여기 수강생을 저희가 6명으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생성할 팀은 이제 최소 2명이기 때문에 3팀까지만 이렇게 생성할 수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저희가 임의로 팀을 다 생성을 해놔가지고 이렇게 팀을 이렇게 만들어 놨고 이제 과제 관리로 들어가서 팀이 생성이 되면은 이렇게 이제 팀 과제 그리고 일반 과제를 제출할 수가 있는데요. 과제 등록을 하면서 과제를 어떻게 등록하실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제 등록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과제명 그리고 제출 기간을 꼭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오른쪽에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꼭 기입을 해 주시라는 뜻에서 저희가 넣어놨고 과제를 한번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제출 기간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교수님들께서 성적에 반영을 하실 건지, 성적 공개를 하실 건지도 선택하실 수가 있고, 성적 공개 일자도 이제 넣으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 이 값을 안 넣으셨다고 하시면은 과제 제출 기간의 마지막 날짜 기준으로 일주일 뒤에 자동으로 이제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출 기간 연장 허용 여부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허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연장 제출 점수 반영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제출 기간 연장 허용 여부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지각 제출을 허용하겠다라는 걸로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출 기간이 22일까지지만 그 이후에 이제 제출하는 거를 이제 교수님들께서 보시고 이제 허용해 주실 거면은 이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만 이제 연장 제출 점수 반영률이 따로 들어감으로써 페널티를 부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80으로 설정을 하고 학생이 이 제출 기간 이후에 이제 과제를 제출할 경우에는 학생이 아무리 과제를 100점을 맞았다고 해도 어, 이제 만점은 80점으로 이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 내용을 입력해 주시고, 참고 필요하다면은 과제에 필요한 참고 자료도 이제 파일 선택에 클릭하셔가지고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과제를 다 제출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 과제 평가 페이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어떤 학생이 제출을 했고 제출을 하지 않았고 이런 평가 점수라든지 제출 횟수, 일시, 뭐 피드백 같은 전반적인 내용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과제는 제출 기간을 연장 제출을 허용을 하는 과제고 그리고 학생이 만약에 연장 기간에 제출을 했더라면은 이런 식으로 아이콘이 연장 기간 제출 아이콘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제출한 학생도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제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교수님들이 이제 해당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따로 남기실 수도 있고요. 다음 버튼으로 클릭하면은 따로 목록에 가서 하나하나씩 보실 필요 없이 다음 학생으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실 기능은 일괄 점수 주기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다른 일부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과제를 제출만 해도 100점을 부여하시는 교수님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제출, 미제출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제출인 학생한테 기본적으로 나는 100점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은 100점을 이제 입력하고 일괄 점수 주기를 하면 제출한 학생들에 한해서 일괄적으로 다 100점으로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제출인 학생한테는 뭐 20점을 주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미제출인 학생에 한해서만 20점으로 일괄적으로 들어가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일괄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이제 만약에 과제를 제출했을 때 첨부 파일이 있는 경우에 이 첨부 파일을 한꺼번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능인데요. 학생들이 뭐 다 다르게 제목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일괄 다운로드 하면은 이렇게 학번으로 치환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학습자 5번이 제출을 하게 됐고 이 학습자 5번인 학번이 STU 5번으로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팀 과제로 넘어가면은 과제 등록할 때 이렇게 이제 일반 과제로 팀 과제로 등록하실 수가 있는데 팀 과제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은 팀 지정 안에 아까 이제 배정된 팀들을 선택을 해서 그 팀명이 이렇게 보이고요. 이 팀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 팀 활동에 대한 팀들에게 이제 팀 과제가 부여되는 기능입니다. 나머지 기능은 똑같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 이제 팀 과제는 옆에 팀원 보기라는 게 따로 나오고, 교수님들이 팀원 보기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팀장이 누군지, 팀원이 누군지까지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팀 과제, 과제 평가는 조금 다르게 이제 보이는데요. 각 팀의 팀장만 이제 최종 과제를 제출할 수가 있고, 이 조들이 이제 과제 제출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필요하다면 이제 첨부 파일까지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이전에 그 과제 평가에서 일괄 점수 주기 기능이 팀 과제에도 들어가 있는데, 기본으로 뭐, 내가 50점을 주겠다. 근데 이제 팀장은 조금 더 주겠다 하시면은 이렇게 일괄적으로 해서 점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시험 관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시험 등록을 한번 해볼 텐데요. 시험 등록 중에 중요한 부분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등록 화면인데요. 시험명을 임의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구분값을 넣어주실 수도 있고, 시험 기간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응시 가능 횟수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응시 가능 횟수는 학생들이 이제 시험 창을 열어볼 수 있는 횟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응시가 가능한 횟수예요. 말 그대로.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5번까지 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제한 없음. 그러니까 아무 때나 계속 그 시험 기간 안에는 열어볼 수 있게 기회를 이제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은 저희가 권장을 드리는 게 이제 2회에서 3회 정도로 설정을 해달라고 이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원체 시험 기간 되면은 이제 많은 학생들이 몰려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런 이제 예기치 못한 이제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간혹 뭐 학생들 중에 갑자기 이제 컴퓨터가 꺼져 버리거나 뭐 응시를 하는 도중에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뭐 서버 부하가 돼서 뭐 시험장이 안 열린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한 번 더 그런 이제 예기치 못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 번보다는 2번에서 3번 정도의 기회를 주는 게 좋다고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재시험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재시험 기간은 이 본래 시험 기간 외에 한 번 더 학생들에게 재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기능인데요. 시험 기간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이후 날짜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 아까 그 과제에서도 연장 지출 적용률이 따로 있었는데 그거랑 똑같이 재시험 적용률도 재시험에 대한 페널티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제가 80으로 주어줬으면 해당 그 학생이 재시험 기간 안에 이제 들어와서 시험을 봤는데 만약에 100점이어도 재시험 적용률이 적용이 돼서 80점으로 이제 환산돼서 점수가 보여지게 됩니다. 이제 시험 시간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시간 보여주기는 남은 시간 표시 그리고 진행 시간 표시로 나뉘어지는데, 남은 시간 표시 같은 경우는 60분부터 이제 내림차 순으로 쭉 내려가는 거고, 진행 시간 표시는 1분부터 진행되는 표시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 배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남은 시간 배정 옵션은 예를 들어 이제 시험이 1시부터 2시까지 이렇게 60분 동안 보는 시험이 있는데 학생이 만약에 1시 반에 입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시험 시간이 이제 2시까지이기 때문에 학생이 30분만 시험을 볼 수 있는 거고 교수님들께서 전체 시간 배정으로 지정을 하였으면은 학생이 1시 반에 입장을 하더라도 시험 시간이 60분이기 때문에 2시 반까지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제 객관식 보기 문항 랜덤은 객관식을 뭐 1번에서 5번부터 설정하셨으면은 이제 반영을 하게 되면 그 1번에서 5번 문항이 이제 랜덤이 돼서 보여지게 되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보실 거는 성적 반영 및 공개 여부 기능인데, 그래서 이제 성적을 공개 여부에 이제 공개, 미공개가 있어요. 근데
일부 교수님들께서는 나는 성적만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성적 공개 여부의 공개를 하고 시험지는 이제 시험지를 보통 유출을 안 하고 싶어 하시는 교수님들도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넣어 놨는데요. 미공개로 하면은 이 성적 공개 일자 날짜에 학생들에게는 성적만 공개가 되고 이제 시험지는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둘 다 공개를 하게 되면은 이 성적 공개, 입력하신 성적 공개 일자 날짜에 성적 그리고 시험지 둘 다 공개가 됩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저장 후 시험 출제를 하면 이렇게 값을 넣어주지 않는 경우에는 시험 종료 일주일 이후에 성적이 공개된다는 팝업창이 한 번 더 뜨게 되고 이거를 확인해 주시면은 이제 저장이 되고 바로 시험 문제로 추가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아까 그 시험 문제은행에 저희가 등록한 문항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문항 가져오기를 클릭을 해서 그 아까 넣어주신 그 시험 문항에 대해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문항별로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전체를 만약에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전체 문항이 가져온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교수님들이 그냥 나는 강의실에서 문제를 출제하시겠다라고 하시면은 문제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 문제를 문항을 출제하시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를 다 출제하고 나신 다음에 하단에 이제 자동 배점이라는 이제 배점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환산돼서 다 문항 배점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수동으로 문항의 배점을 넣어주실 수도 있고 이렇게 자동 배점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꼭 이제 문항 출제 완료 버튼을 클릭을 하셔야 학생들에게 실제 학습자들 계정으로 들어갔을 때 시험이 보여지게 되고 이거를 클릭하지 않으시고 그냥 목록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문항 출제 미완료로 되어 있어서 학생들에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저는 아까 이제 제 시험 이제 일자를 등록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 시험 관리라는 메뉴가 보이는데, 제 시험 관리를 클릭을 하면은 교수님들께서 이제 모든 학생이 아닌 뭐 일부 학생만 나는 제 시험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시면은 선택을 하셔서 제 시험을 따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선택받은 제 시험 기간에 선택받은 학생들만 학생 계정으로 들어가면 이 재시험이 보여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설문 관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시험 평가 이제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전에 만들어 놓은 걸로 한번 평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험 평가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다 시험이 이제 마감되고 나서 학생들의 이제 점수도 보이고 점수 등록일, 뭐 상세보기, 시험 기록보기 등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방금 만약에 제 시험을 설정하신 이제 학생인 경우에는 학습자 이름 옆에 이런 식으로 제 시험이라는 표기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자 사이에 이제 상세 보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시험지가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제 주관식인 경우에는 따로 이제 자동 채점을 하실 수가 없고 교수님들이 학생들의 답안을 보고 수기로 이렇게 점수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이런 객관식이나 OX나 단답형인 경우에는 이렇게 자동 채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 문항 같은 경우 교수님들이 이제 주관식 답안을 보고 나는 이 학생 뭐 20점으로 주겠다라고 하면 20점으로 클릭을 해서
채점 결과 저장 버튼을 누르면은 그게 이제 반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영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혹시라도 이제 교수님들께서 나는 이 학생의 답안에 대해서 나는 피드백을 등록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피드백 등록을 클릭해서 학생의 답안에 대한 뭐 답안 피드백을 이제 작성하시고 저장해 주시면 학생이 그 성적 공개 일자에 한해서 시험지 공개 여부 설정에 공개를 하시면은 학생이 들어가서 교수님이 이제 교수님이 피드백 해주신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다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다음 학생으로도 이제 바로 시험지 따로 목록에 들어가서 일일이 보시지 않고 다음 학생으로 다 넘어갈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시험 기록 보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언제 시험 응시 시작을 했는지, 등록 일시나 그리고 어떤 IP를 통해서 했는지까지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이 몇 번 임시 저장을 했는지, 몇 시에 이제 시험지 제출을 했는지까지도 다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뭐 또 IP나 뭐 이런 로그 같은 경우로도 부정 행위를 좀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초기화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요. 초기화 기능 같은 경우는 학생이 본 시험을 이제 말 그대로 아예 처음부터 세팅을 해주는 기능인데요. 초기화를 클릭하게 되면은 기존에 봤던 학생이 본 기록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한 번 더 유의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학생이 다 시험을 보고 난 이후에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재시험인 학생을 초기화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한 번 더 팝업 창이 뜨게 되고 여기서 확인을 클릭하게 되면 학생의 이런 시험 기록이 전부 다 없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설문 관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관리로 설문 관리는 이제 교수님들이 강의 평가에 대한 설문을 이제 많이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설문 등록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문 등록은 이제 똑같이 제목 입력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뭐 강의 평가 설문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시고 설문 기간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보실 기능은 강제 참여 여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 미사용에 따라 만약에 사용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시험 기간이 끝나고 이제 학생들이 성적을 볼 수 있는 탭이 따로 있어요. 학습자 계정에서는. 네, 그때 이제 학생이 성적 탭을 이제 클릭하게 되면은 설문을 꼭 참여를 해야지만 그 성적을 확인할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꼭 이제 설문을 받아야겠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기능을 사용하셔가지고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조회, 뭐 허용 여부는 조회 허용으로 할 시에는 결과 조회가 가능한 거고 미허용은 결과 조회가 불가능한 그런 기능입니다. 그 설문도 똑같이 저장 후 문항 출제를 하게 되면은 날짜값을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문 문항을 출제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설문은 크게 선택형, 서술형, 그리고 OX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선택형은 이제 객관식처럼 이렇게 뭐 보여지는 거고, 서술형은 이제 뭐 어떤 의견을 받고 싶으실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미리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전 지금 이제 문항을 등록하지 않아서 안 보이는데,
교수님들이 문항을 다 등록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고 싶은지 보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문이 다 마감되고 나면은 설문 현황 이제 버튼을 클릭할 수가 있는데 이제 설문 현황 화면에서 학생들이 이제 어떤 문항에 이제 제일 많이 표기를 했는지 전반적인 이런 서술형 답안도 볼 수가 있고 뭐 오는 몇 명이 했는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현황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은 과목 정보인데요. 과목 정보에 들어가셔서 과목 공유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과목 공유 항목은 이렇게 수정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죄송합니다. 과목 이제 공유 기능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같은 과목을 이제 여러 분반으로 나누어서 운영하시는 교수님들이 있으세요. 예를 들면 이제 A반인데 A반에 1반, 2반, 3반 이런 식으로 이제 분반처럼 활용을 하시는데 이제 그렇게 사용하실 때 쓰시면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목 공유 여부에 예를 걸게 되고 과목을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이 과목을 선택해서 나의 분반으로 만들겠다. 이제 공유를 하겠다. 라고 하시면은 이제 그게 이제 과목이 공유가 되는 거고, 이제 공유도 이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만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재는 이제 학습 컨텐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은 뭐 게시판을 제가 하고 수정을 하게 되면은 내가 A반에 1반에 이제 등록한 공지 사항을 2, 3반에 다 등록하실 필요 없이 1반에만 등록하게 되면 이제 2반, 3반이 이제 자동으로 공지 사항이 똑같이 등록이 되는 기능입니다. 이런 기능도 있다는 점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